자,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스트레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시장은 그죠, 코스피도 소폭 상승을 했죠. 물론 뭐 장중에 이제 장 막판에 좀 또 오후장에 밀리긴 했지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하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약간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14포인트 상승을 해서 1.63% 상승을 해서 14포인트 상승을 895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참 오늘 뭐 어쨌든 우리가 어제 이제 3일절 그죠, 휴일이었지만은 미국 시장은 어제 좀 크게 밤에 하락을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일본은 오히려 어제 상승을 했죠. 그죠? 어제 우리 시는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 정시는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어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비록 하락했지만 또 그 앞에 미국 시장의 나스닥은 뭐 상승을 또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우리 시장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나스닥 선물과 주가가 많이 연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계속 플러스를 유지해주는 모습에서 또 우리 시장도 플러스를 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지금 플러스를 내다가 또 나스닥 선물이 지금 또 소폭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을 조금 봐보면 그죠? 자, 지금 이제 큰 축에서는 어쨌든 뭐 사실 이제 오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2차 협상을 하는, 러시아가 또 요청을 했죠. 뭐 아직까지 성립이 된 것 같지는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 총공세를 또 펼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또 어쨌거나 지금 유가가 $100를 넘은 그런 또 상황이고, 유가도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분에서 시장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뭐 어쨌든 회담을 또 하든 또 뭐 공격을 하든 그런 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주가에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3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의 폭이겠죠. 그죠? 폭과 이제 속도.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폭도 그죠?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 부분은 좀 지나봐야 알 것인데, 어쨌거나 이제 저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나스닥이 1287포인트, 그러니까 시초가 상당히 낮게 시작을 해서 이제 장대 양봉, 결국은 플러스로 끝내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저점 자체는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부분에서의 변동성은 주겠지만 바닥 저점은 일단은 보였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번에 그 미국 긴축의 하락보다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하락폭이 더 좀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은 나왔다 보고, 최근에 뭐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이제 월요일날 그죠? 월요일날 음봉. 오늘 이제 약간 여기서 뭐 오늘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오락가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좀 하락을 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내일은 또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또 플러스를 내면 오히려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그죠, 또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스닥 선물의 모습은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 다우는 이제 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반면에 이제 다우가 어제 좀 크게 하락했지만 다우 역시 마찬가지로 32,000대의 저점을 만들었으니까. 자, 일본을 한번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늘 물론 이제 일본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최근에 일본도 3일 연속 그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오히려 갭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오늘 우리 시장이 받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어쨌든 또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좀 상승을 하면서 그죠,
상승을 한 그런 부분도 약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지금 러시아 이 사태가 또 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어쨌든 좀 알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서방이든 미국이든 또 전 세계가 지금 뭐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푸틴도 뭐 그렇게 오래까지 지금 버티고 나갈지는 못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는 미리 좀 생각을 했지 않나. 근데 장중에 변동성은 이제 3월 달에도 좀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이후 또 그 이후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이 아무튼 금리 인상의 스타트 되는 부분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그죠? 좀 이제 약간 시장에서는 반영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한 2주 정도, 요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그죠?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참 오늘도 이제 우리 수급이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3천억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374억 매수를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 긴축이었을 때 주가 하락했을 때는 뭐 코스피든 또 코스닥 시장이든 그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에서는 물론 뭐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는 또 반대로 월요일 날은 코스피 쪽에 또 윈도우 드레싱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고 막판에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코스피 쪽은 좀 매도가 나왔지만 또 코스닥은 매수를 보였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연기금도 뭐 155억 매수했으니까 되면서 이제 오늘 코스닥이 한 1.6%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가져갔죠.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도 이제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선물에 따라서 매수 매도가 그죠. 나스닥 선물이 좀 상승을 하면 연기금은 또 매수를 하고 또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밀리고 하락하면 오히려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거기에 우리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장 막판에도 결국 뭐 한 15포인트 가량 상승을 또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오를 때는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또 반면에 내릴 때는 연기금의 그죠? 또 매수가 줄면서 그래서 아무튼 연기금이 지금 최근 시장에는 좀 키를 잡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썩 좋지는 못했다. 단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보험은 좀 매수를 보였지만 여타인 또 투신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이저들도 감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안에 이제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오늘 뭐 셀트가 500원 한호가 그죠? 그래도 장 막판에 보합으로 끝내도 될 건데 결국은 좀 마이너스로 또 끝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카카오 뭐 또 특히 이제 최근에 하락을 좀 많이 했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라든지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조선 뭐 그러니까 신재생 조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의 수혜 부분으로 그죠? 이런 뭐 가스 부분에서 이제 LNG선 또 유가의 또 급등으로 인해서 신재생 태양광이든 뭐 또 풍력이든 이런 쪽들 그죠? 그런 쪽은 나름대로 또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오늘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8% 급등. 오늘도 조선주도 지금 보면은 뭐 이쪽에 한국조선해양도 3%, 뭐 삼성중공업도 3.9%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장이 그나마 저번에 미국의 긴축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시장에는 그죠? 시장에는 또 상승하는 업종이 있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이쪽에 보면은 화학이 뭐 LG 화학도 그렇지만 또 롯데케미칼도 한 6% 급락을 또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이쪽에 오늘 자동차 쪽이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러시아의 생산을 또 중단을 하면서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는 뭐 부품 부족으로 그죠? 공급 부족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은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 쪽 현대차가 한 2.5%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어쨌든 뭐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오늘 소폭의 또 하락세를 이제 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여기 또 원자재 가격이 인상을 또 하면서 뭐 유가까지 마찬가지지만은 제조업 쪽에는 조금 민감할 수 있다. 그죠?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 전자라든지 이런 쪽들. 그러나 이제 또 이쪽에 수혜가 되는 조선이나 이런 쪽은 또 뭐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사실 가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월요일날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고, 그죠? 자,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오늘 뭐 이렇게 뭐 강하지는 못했어요. 바이오주들은. 그래서 물론 셀트도 장 막판에 결국 이제 마이너스로 갔지만 오늘 뭐 삼성 바이오도 좀 하락세가 깊었고, 그리고 뭐 대형 부분의 SK 그 바이오 사이언스도 그렇고, 그죠? 뭐 록십자라든지 셀트 그룹들이 다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 항상 그 쌈바는 좀 같이 셀트하고 놀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아무튼 1.4%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차트를 보면, 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그죠? 그러니까 일본도 전저점 수준을 깼거나 요 수준에 있고, 미국도 전저점을 깼다가 올라왔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전저점은, 그러니까 전저점이라는 것은 저번에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그 저점을 깨지 않고 멈췄다는 것이고, 아무튼 뭐 월요일 날도 윈도 드레싱, 금요일 2월 달 윈도 드레싱으로 주가가 막판에 올렸고, 오늘도 어쨌든 주가가 시초가 대비, 그러니까 시초가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기 때문에 낮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봉 자체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20일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죠?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오를 때는 크게 오르지 못하지만 내리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고 있다.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오르려면 수급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 지금 수급의 주체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외국인이 팔고, 또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금융투자가 또 프로그램을 눌러버리고, 그죠? 좀 이제 또 빠지는 부분에서는 또 연기금의 매수를 또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올라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주가가 좀 하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버티는 부분, 그죠? 2월달 바닥 만들었다면 이제 3월달은 3월 중순 이후부터,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또 부분도 뭐 그때부터는 협상이 좀, 지금이야 뭐 협상이 좀 쉽지는 않겠죠, 그죠? 어쨌든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 전쟁을 멈춰라, 철수하라, 그래야 협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또 맞서기도 하기도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좀 초기보다는 좀, 그죠? 쉽게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스피 지수 부분에서는 그나마 이틀 양봉을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리고 이제 셀트도 오늘 사실은 뭐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이틀 어쨌든 양봉을 냈어, 그죠? 이틀 주가가 상승하고 양봉을 내고, 어쨌든 20일을 그저께 20일 복구한 이후에 오늘 소폭의 양봉인데, 물론 여기서 양봉을 내면 더 좋기는 하죠. 근데 오늘 거래 자체가 오늘 거래가 뭐 29만 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또 가장 적은 거래죠. 아무튼 요 15만 원대는 어쨌든 뭐 바닥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을 지금 뭐 벌써 한 달 넘게 지금, 그죠? 진행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은 뭐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은 15만 원대로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있다가 수급 보겠지만 큰 무리가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유플라임 요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긍정적인 돈을 버는 수익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 또 국내에서 출시가 되었으니까, 자, 이걸 또 한번 보면 뭐 안 보신 분도 계실 거니까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그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해외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판매를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서, 그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지금 이제 분식 회계와 연관되었던 부분도 이제 헬스케어의 판권을 셀트리온이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국내에서는 판권을 제약에서 판매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서 세계 첫
고농도 국내에서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지난해부터 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플라이마가 국내 판매를 시작을 오늘부터 이제 합니다. 그죠? 뭐 아시겠지만 유플라이마는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죠. 근데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휴미라 하면 25조, 그죠? 연매출 한 25조의 이제 제품이기도 한데 가장 큰 제품이기도 해요.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는 가장 매출이 큰 제품이 에버비의 휴미라, 그죠? 그 휴미라 중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판매하는 것은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죠. 그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국내에서 지난해 10월 달인가요? 허가받고 이번에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판매는 지금 이제 저농도 바이오 시밀러하고 차별화가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 유한양행에서 판매사가 유한양행인데 판매사가 유한양행도 그 국내에서 원래는 이제 그 머크에서 이 저농도를 삼성 바이오 저농도를 판매를 하다가 머크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냥 판권을 바로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이제 삼성에서는 이번에 지난해인가 그 반납하고 나서 그 이쪽 그 유한양행이 이제 판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통증 유발의 물질도 제거를 한 상태고, 그죠? 국내에서 이제 저번에 왜 그 유럽에서 EC에서 그죠? 80ml 이제 허가를 받았죠. 지금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는 뭐 40mg 인데, 자, 이건 당연히 뭐 류마티스 쭉쭉쭉쭉 뭐 그죠? 유플라이마가 최근에 이제 고농도로 만들어 가지고 차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염산도 제거를 해서 그만큼 통증도도 제거가 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 유플라이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셀트가 보면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바이오 시밀러 3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국내에서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그죠? 거의 한 500억대, 한 600억 좀 모자라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쨌든 뭐 이 그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인 유플라이마가 그것도 이제 통증도 없고, 그죠? 또 고농도 부분에 판매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제 휴미라가 국내에서 한 1000억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셀트가 얼마나 잡아갈까? 그죠? 저는 많이 또 잡아가지 않을까? 시장을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부분, 그죠? 어쨌든 셀트는 우리가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셀트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수급을 한번 보면,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수급을 이제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오늘 이제 거래가 29만 주예요. 그죠? 29만 주.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잖아. 그죠? 29만 주면. 오늘 거래가 29만 주다 보니까 기관들도 오늘 8,900주 매도가 적었고, 외국인들도 3,500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셀트의 외국계 창고 쪽은 물론 매수 매도가 팽팽한 부분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JP 모건이 이제 매수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오전에 아침에 매수 들어왔던 창구가 셀트가 JP 모건, 또 메리린치, 뭐 HSBC, 골드만, 그 금원머리 부분에 신한, 신한이 이제 16,000주, 19,000주 매수이고, 창고 쪽으로 잡히는 게, 그죠? 그 매도 쪽에서도 이제 JP 모건, 뭐 골드만, 신한, 그리고 CS. 그러니까 CS가 오후장에 이제 주가 올라가니까 플러스 막 1,000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CS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외국계 창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국내 기관 창고 쪽의 물량으로 저는 또 보여지기도 해요. 어쨌든 CS, 그리고 이제 한화 창고 쪽도 오늘 매도가 22,000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의 한화 창고는 시장 조성자라고 그랬죠. 이것도 공매도가 좀 연관이 될 수 있는 물량이고. 그래서 오후장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신한이 오늘 매도 1인데 이제 35,000주인데, 신한은 금원머리 외국인이니까, 그죠? 외국계 물량이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아무튼 신한 창고 쪽이 매도가 좀 많았던 부분에 비해서는 또 CS가 나오고 JP가 나오고, 그러나 외국계 전체적으로 외국계 매도가 3,500주라는 것은, 그죠? 오히려 밑에서 또 꾸준히 걷어들였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 특히 이제 연기금이 오늘 뭐 6,800주 약간 매수를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투신들도 1100주 매수, 보험도 4100주 매수, 사모펀드 567주 매도.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기관들의 수급에 비해서 셀트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이제 자사주가 2500주 정도 들어왔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500원, 그러니까 15만 9천원에 이제 자사주, 15만 9천원에 2만 5천주, 또 15만 8,500원, 7,500원, 7,000원까지 해서 이제 2만 5천씩 걸어놨었는데, 장 막판에 500원 밀리면서, 그죠? 2,500주 이제 체결이 된 거예요. 체결이. 오늘 공매도도 한 2만 8천주. 이 공매도는 이제 어쨌든 뭐, 약간 이쪽, 하나 쪽도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가 적었기 때문에 크게 뭐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창고도 마찬가지로, 그죠? 어제 이제 2월달 윈도우 드레싱 부분에서 모간 스탠리가 또 유입이 된 이후에 크게 나오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비록 좀 빚으니까 이틀 뭐 또 이틀 어쨌든, 그죠? 2.9%, 뭐 2.5% 급등시키고 오늘 거래 없으면서 뭐 억지로 지금 500원 만든 거잖아. 그죠? 500원. 근데 그 만든 부분에서도 어쨌든 국내 창구 쪽을 통한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니까 내일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오락가락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좀 나스닥 선물이 올라서 미국 시장이 오르면 내일 셀트가 이제 좀 확실하게, 그죠? 16만 원을 좀 복귀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이쪽 금융위의 일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셀트가 이렇게 잠깐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10일 날, 이제 9일 날이, 원래 9일 날이 정선이 이제 일정인데, 9일 날이 또 대통령 선거일이니까, 정선이 선물위원회 일정이 10일 날이에요. 10일 날. 목요일 날 5차 이제, 위원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은 뭐 그대로, 그죠? 6차가 열리고. 근데 이제, 이 금융위원회의 이제 회의는 30일 날 있죠. 그죠? 30일 날. 그래서 이번 10일 날,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이죠. 10일 날 목요일 날인데, 요때 이제, 정권선물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날이긴데, 안건에 올라갈지, 이제 뭐, 어쨌든, 3월 달까지는 아무튼 결론을 내야지만이, 그죠?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 중에 뭐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안에 뭐 수급 내용에서는, 그죠? 그래도 적지만은, 크게 그렇게 위협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지만, 또 쉘트가, 요 바닥권은 잘 버텨내고는 있으니까, 그죠? 지금 뭐 어제 또 기사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올해 들어서 신저가 가는 게 10종목 중에서 4종목이 신저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만큼 시장이 좀 힘든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서요. 좀 아무튼 마지막 고비를 좀 잘 넘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승장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